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미 은행들 연준으로부터 일주일간 215조 원 빌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라고 나와 있죠. 지금 미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2008년 붕괴 당시에도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시장이 갑자기 훈풍이 막 불어요. 훈풍이 불다, 훈풍이 불다, 훈풍이 불다. 갑자기 쇼크가 왔거든요. 지금 상황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물타게 만들고 주식을 사게 만들고 투자를 계속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죠. 경제 위기와 몰락은 올 것인데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승하는 시장은 토끼 모리가 확실하고요. 이게 상승하다, 상승하다, 상승하다. 결국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폭락하는 것은 정해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내일 올 건지 한 달 뒤에 올 것인지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잘 보시면 미국이란 나라에 뭐가 제일 문제죠? 화폐의 양이 문제죠. 화폐의 양이. 그동안 무수히 많이 찍으면서 이렇게나 많은 돈들이 현재 국가 부채가 4경이고요.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매우 정신 나간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의 실체가 빚으로 만든 나라예요. 빚으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안에서 지어진 건물들이나 빌딩들, 도로들이 전부 다 이 빚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빚을 냈으면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기업들한테, 소비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고요. 빌린 돈 4경이라는 수치는 매년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게 지금부터는 대략 2천조 원이 매년 쌓여요. 지금은 빚이 대략 4경이지만 이자가 계속 더해지고요. 더해지고요. 더해지다 보면 10경을 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샐러드를 주문하면 2만원이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문하면 15,000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표는 참고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 미국의 실제 달러의 가치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고 했죠. 달러의 가치는 지금 이렇게 왔어요. 머지않아 파국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파국이 시작됐고요. 지금 달러의 가치가 완전 산산조각 날 정도로 휴지가 되고 있는데 그 증거로 금 시세는 무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금 시세가 잡힌다면 미국은 건전한 겁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말 그대로 핑계예요. 아르헨티나 금리가 75%예요. 근데 최근 뉴스에서 보면 물가 100% 이상 폭등 31년여 만에 최고치다 라는 뉴스가 나왔죠. 화폐가 초전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돈을 빌려서 건설하고 부동산 시장을 키우고 방위산업 키우고 제약업종 키우고 미국인들이 여태까지 성장한 배경을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돈을 잘 벌어서 성장한 게 아니고요. 계속 돈을 빌려서 부양하고 빌려서 부양하고 화폐의 양이 이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 해외국들이 달러를 보유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기에 맞춰서 많은 국가들이 이 달러를 보유해줬거든요. 근데 그 보유한 그 달러를 이젠 뱉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달러를 더 이상 보유할 수가 없고요. 국채를 더 이상 매입해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달러를 축소하고 있어요. 국채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미국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종이에다가 10조 원이라고 적어서 중국한테 주고 일본한테 주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숫자를 적어서 수표를 주면서 돈을 받아갔죠. 근데 중국과 일본이 미국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국가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 사정이 4월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요. 여태까지 운영했던 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을 한다는 거죠. 현재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0.10%.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서 이자를 남겨먹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공짜로 돈을 빌린 기업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 그 나라가 미국에 돈을 맡겨서 이자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미국으로 갔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다 넘어와요. 정부에서 맡긴 것들 대략 1100조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그 많은 돈들을 일본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안 나오니까 미국에 그냥 계속 맡기기만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넘어올 예정이에요.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세계에 있던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돈들이 일본으로 간다는 거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엔화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엔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의 화폐가 초전 박살이 나면 수혜가 일본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잃어버린 30년을 잘 아시죠? 일본은 주특기가 뭐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단 말이죠. 한번 죽어봐라를 당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한 방을 날릴 거예요. 이제 미국에 돈을 빌려준 단골 손님이 일본인데 그 단골 손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2020년도 이후에 미국 열풍이 불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의 자금까지 미국 국채를 매입했어요. 그게 대세였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국채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유튜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나마 미국이 돈을 빌릴 때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써준 종이를 받고 여러분들은 돈을 입금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란 나라한테 돈을 빌려준 셈이에요. 뭐 10년짜리, 30년짜리 채권이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경제 사정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빠질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현금 전환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미국한테 빌려준 돈을 다시 받아간다는 거죠. 시장에 던진다는 거예요. 일반인부터 기업들, 뭐 일본, 중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또한 마찬가지죠. 낭떠러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준비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거짓말을. 늘 말씀드리죠. 이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다음 달에 올지 3개월 뒤에 올지 그 시차가 존재하는 것 뿐이지 결국에 이 거짓말도 탈로 난다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1차적으로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는데도 미국이 설마 망하겠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입김이 먹히기 때문에 늘 시간 끌기를 하다가 결국엔 파산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 붕괴를 해요. 그게 2008년 당시 금융위기 당시에도 우리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미국이다 라고 했는데 붕괴됐어요. 처음에는 입김이 먹히는데 결국에 은행들이 버티다 쓰러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붕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또 늘어놓고 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하수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지 마세요. 그 뉴스를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물가 폭등이고요. 금리 올려도 못 잡아요. 미국도 못 잡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금리를 올려야 세계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빌려줄 사람이 지금 점점점 줄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야 되니까. 완전 빚쟁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 최고치입니다. 물가 못 잡아요. 미국 붕괴되는 거예요. 종이 자체가, 화폐가, 달러가 휴지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증거가 금 시세예요. 다른 건 다 거짓말을 해도 이 시세는 거짓말을 못 쳐요. 그래서 이제 일본,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던질 것이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또 이게 화폐를 찍었죠. 사람들이 마치 이걸 호재라고 하는데 달러를 210조 원을 융통을 했죠. 또 달러의 가치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니까 금 시세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잖아요. 공짜로 나오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미국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초반부예요, 초반부. 아직 멀었어요. 미국 은행이 이제 수백 곳들이 파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망가지게끔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막으니까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뭐 정책으로 뭐 이런 걸 막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책적인 이런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계를 막잖아요. 다른 한계가 튀어나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달러를 찍어가지고 해결을 한다. 달러 가치 또 붕괴되고요. 금 시세 폭등하고요. 물가 폭등하고요. 국민들 죽어나가고요.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신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돈을 빌려주니까요. 지금 거의 막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미국의 달러가 폭락을 했을 때 엔화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의 몰락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도 결국에 이제 붕괴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스템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기업의 시스템을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생산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대기업이 크는 시대가 아니고요. 앞으로 불에서 물의 시대로 전환됐을 때 중소기업이 뜬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자, 32인치 TV를 검색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나오죠? 루컴즈 전자, 터치톡, 이스트라, 스타TV, 이노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자, 판매량을 보면 이노스라는 제품이 삼성전자보다 상품평이 더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기술력의 진보가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원래부터 대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대기업에서 조립을 해서 브랜드를 찍어서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자레인지를 검색해 볼까요? 뭐 디바인바이오, SK매직, CN컴퍼니, SK매직, 쿠쿠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들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기술력의 한계점이 왔어요. 이제는 중소기업이 그런 제품들을 이제 쉽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대기업은 이제 중소기업한테 매출을 뺏기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이 결국 치고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도 사람들은 못 믿어요. 자, 이제 소형 냉장고를 쳐보니까 뭐 CN컴퍼니, 뭐 이런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뭐 캐리어나 위니아. 자, 삼성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죠? 중소기업들이 삼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기술력의 진보의 한계점이 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대기업만 만들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파세코라는 냉장고가 있죠? 자, 정직한 형제들 들어보셨나요? 휴앤봇 미니 세탁기. 자, 보세요. 중소기업 제품들, 뭐 CN컴퍼니가 또 있죠. 이게 세탁기죠. 정직한 형제들, 에코웰. 자, 기술력의 한계점을 이제 조금은 느끼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를 쳐보니까 위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N컴퍼니, 한일전기, 위닉스, LG전자. 자, 삼성은 아랫라인에 있어요. 갈수록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과거부터 원래 그랬어요. 삼성전자 충전기를 만들더라도 삼성에서 만드는 게 아니었고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대기업한테 갖다 줍니다. 자, 만들어 왔습니다. 돈 주세요. 그러면 삼성은 포장만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우리 삼성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생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에 투자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합니다. 완전하게. 자, 이렇게 보시면 현대차에 투자하실 분들도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실 준비도 하셔야 돼요. 물론 투자 시점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단기적으로는 갈리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캠시스에서 만드는 이런 자동차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중견기업에서 만드는 자동차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가격을 보시면 요즘 경차가 1,500만 원, 2,0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전기차란 말이죠. 전기차인데 국가 보조금이 한 900만 원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한 900만 원 넣고 하면은 실제 가격이 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말 재고 할인, 그러니까 재고 할인을 받아서 사면 실제로 이 자동차를 10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어요. 보조금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모닝 같은 경우도 막 2천만 원씩 하고 레이 같은 경우도 한 2천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형 경차 시장이 중소기업이 치고 들어오기 굉장히 좋아요. 국가 보조금을 이용해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건데, 국가 보조금이 이제 9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자동차를 사도 한 6, 700이면 사는 거예요. 싸게 사면. 그러니까 이제 경차가 2천인데 이런 게 6, 700이니까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몰라서 못 사는 거지. 이런 자동차를 유튜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인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점유율이 지금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봤자 거기서 조금 더까지는 가능한데 결국에 경제가 나빠졌을 때는 추락해요. 추락하게 되면 소형차 시장, 1인차, 2인차 시장이 제가 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 시간적인 문제지 점유율은 계속 상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어떠한 기업이 여태까지 큰 기업들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클 기업들을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또 말씀드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대박이 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대박이 났죠. 그렇듯이 앞으로 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뭐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해서 점유율이 최고점에 가 있으면 우리가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용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규 수요가 많은 기업들에 투자해야지 이미 점유를 다 해버린 대기업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투자해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중소기업을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앞으로 이제 뜰 기업들이 올해 뭐라고 했죠? 80%, 90% 하락한 종목 중에 대박 종목이 나온다. 그게 이제 바이오 관련주, 뭔가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는데, 이 회사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80% 가까이 하락하고 현재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미코바이오메드도 3만원 인근에서 3천원까지 마이너스 90%까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배 정도 단기 급등했어요. 제가 앞으로 트렌드는 80에서 90% 하락한 바이오 주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이제 고바이오 랩인데요. 6만원대에서 대략 80% 이상 하락했고요. 최근 들어서 대략 50% 가까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트렌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딜 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개미들이 사고 있는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다. 그게 어디죠? 삼성전자죠. 개미들이 잔뜩 물려있고 개미들이 사고 있어요. 이런 주식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좀만 올라가려고 하면 본전에 팔고 나간다고요. 나가요. 여기서 지금 이 라인 뒤에 삼성전자를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최소 몇백만 명이 6만 5천원 이 임금만 넘어가도 팔려고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전 오면 팔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인데 이 기업을 지금 사서 돈을 벌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중소기업이 과거부터 이미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에 물건을 납품했고, 이제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네들 브랜드를 찍어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서 더 싼 값의 제품을 팝니다. 예를 들어 산지 직송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하청 기업들이 대기업을 거쳐서 물건을 생산한 것을 납품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성비를 이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삼성이랑 중소기업 제품이랑 큰 차이 없는데? 기술 격차의 한계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후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이에요. 더 이상 진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전부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저가 제품을 찾는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일을 사더라도 산지 직송 제품들, 질 좋고 값싼 제품들을 사먹는다는 거죠. 그 시대가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돼버립니다. 중소기업들이 직접 소비자한테 납품하는 시대가 열린다. 대기업은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만들어준 제품을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팔았지만 이제는 그 경로가 차단된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